대통령의 각오와 의지가 또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설 명절을 맞아서 영상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세상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전력 질주만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미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설 당일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X, 바로 이제 트위터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또 글을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X 트위터에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엄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의 은혜로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전력 질주만 남아있다. 예.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를 또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자. 국민 모두와 함께 모두의 나라를 또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네. 또 설 연휴에 부동산 이야기도 여러 차례 꺼냈습니다. 특히 사회 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이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다라고 짚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다주택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 불가피하게 다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환경을 만든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냐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닷새 5차례나 부동산을 언급했습니다. 사약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부동산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 아니냐 예. 꼬집었고요.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했고 이해 충돌이 이렇게 빚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 트위터에 계속해서 국민들과는 또 SNS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같이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 다 문제가 아니다. 부모님 시골집, 그건 또 자녀의 소유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또 가족들의 소유로 돼 있는 부분들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투기용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서로 혼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정치가 다주택 손해되게 만들어 해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집 많이 가지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겠느냐는 점을 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는 특혜는 철저히 해소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 부활과도 연결되는 것일 텐데 다주택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은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비신사적이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냐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또 특히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던 관행, 이걸 다시 점검해 보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 부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에게 굳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 안정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든 또 월세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편법으로 이른바 자산 불리기에 이용되었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 금융권의 점검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인데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보면 무려 13조 9천억 원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횟수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이 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주택 담보 대출도 30년에서 40년 만기 분할 상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들은 3에서 한 5년 정도 만기 후에
1년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이른바 RTI, Rent to Interest인데요.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인데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볼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 수익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돼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규제 지역에는 1.5배, 비규제 지역은 1.25배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보다도 임대 수익이 적다면은 이건 손해 보는 거잖아. 네. 여기다 대고 계속해서 대출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임대 수익이 충분해야 이자를 갚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걸 무작정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이자를 갚을 만한 환경도 안 되는데 계속 대출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 연장 심사를 강화해서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도 이런 좀 편법적인 이 형태의 또 왜곡된 형태의 이 사업을 좀 중단하고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런 압박들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전 국민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양도세 중과 같은 강한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 하면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이런 이 제도들이 또 의지가 또 3년 뒤에 5년 뒤에 반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지속된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52% 여론을 견인하는 것이거든요. 무주택자의 55%는 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은 호남, 충청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은 또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효과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57%나 됐는데 SBS와 입소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매우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하면 57이고요. 또 반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제는 아마는 없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는 중단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관되고 지속적인 이런 의지가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신호가 또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제, 금융의 부당한 특혜를 해소하겠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임대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